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 6개월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수출 규제 6개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우리나라보다 일본의 피해가 훨씬 더 컸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의 대일 수출은 7.8% 감소를 했고요. 반면에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은 14.6% 줄었습니다. 일본의 피해가 우리 피해보다 2배나 더 컸던 건데요.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이 세 가지가 수출 규제 품목이었는데 정말 다행히 우리 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체 수입처를 확보하고 국산화에 들어간 덕분입니다. 우선 불화수소, 에칭가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반도체의 원판인 웨이퍼를 깎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이는 핵심 소재입니다. 작년 7월 1일 이전까지는 국내 수요의 3분의 2 이상을 일본에 의존을 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발빠르게 공장 라인을 증설하고 그래서 반년 만에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특히 얼마 전엔 순도 99.99999999999 수준의 고순도 불화수소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도 들렸어요. 1조 개의 분자 중에 1개 정도 이물질이 들어있는 정도의 순도를 달성한 셈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포토레지스트. 사실 이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우려가 제일 컸어요. 이 포토레지스트는 웨이퍼에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데 필수 약품입니다. 하지만 이 포토레지스트가 가장 일본 의존도가 높았고요. 그래서 대체품 개발에 1년 이상 걸릴 것이다. 좀 많이 힘들어지지 않겠냐. 그런 우려가 정말 많이 나왔는데 정반대로 탈일본 속도가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벨기에 등에서 재빨리 우회 수입료를 확보했고요. 국내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도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폴리이미드. 이 폴리이미드가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소재예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갤럭시 폴드죠. 그런데 이건 이미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해요. 갤럭시 폴드 나왔을 때 처음에 굉장히 소량으로만 생산을 해서 이거 일본 수출 규제 때문에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되게 기자들도 많이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삼성 측에서는 이미 그 전에 다 확보가 돼 있었고 그리고 또 2세대가 곧 공개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 폴리이미드는 도대체 왜 수출 규제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업계 관계자의 얘기도 나온다고 해요. 정리하자면 지난 6개월 동안은 심각한 타격을 입히거나 그런 건 없다고 합니다. 물론 그 전에 확보해 놓은 재고 덕분인 것도 있고요. 또 일본도 규제한다고 해놓고서는 또 찔끔찔끔 수출 규제 품목을 수출하기도 했잖아요. 또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수출 규제라는 건 이게 무슨 중세 시대도 아니고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수입 규제도 아니고 이 수출 규제를 한다는 건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였거든요. 일각에서는 아베가 현한을 조장해서 자기가 더 장기 집권을 하고 또 평화 헌법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이런 주장도 있었고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이런 곳이 너무 지금 뒤처지고 있어서 한국에게 밀리는 건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의 것을 주지 않겠다. 한국을 좀 더 힘들게 해놓고 그 틈을 타서 일본의 IT 기업들이 성장하는 하나의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하지만 둘 다 실패를 한 셈이죠. 사실 일본 기업으로서는 진짜 울상이에요. 왜냐면 지금까지 삼성, SK, LG 이런 곳이 일본 반도체 소재 업체들의 정말 굵직굵직한 수출 활로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큰 규모의 거래가 막히다 보니까 정말 죽을 맛인 거죠. 우리나라는 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대일 적자 규모가 10년 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조금 의아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일 적자 규모가 그렇게 컸어? 사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산업, 스마트폰, 강국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본으로부터 이 반도체 소재, 부품 이런 거를 수입을 해서
종합을 해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나라였거든요. 그럼 왜 일본에서 그런 소재랑 부품을 수입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은 소재 부품 강국인 거예요. 보니까 우리나라랑 지리적으로도 가깝네? 굳이 우리가 힘들게 이 기술 개발을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소재 부품을 개발하는 것보다 바다 하나만 건너면 얼마든지 빠른 시간 안에 적은 비용을 들여서 일본의 고품질 소재 부품을 수입해서 써왔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손해본 건 정말 하나도 없었을까요? 그렇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양쪽이 싸우는데 어느 한쪽은 타격을 전혀 입지 않고 일방적으로 타격만 입혔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대체화의 속도를 낸다 하더라도 7월 이전으로 그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긴 이제 힘듭니다. 수십 년간 일본에 의존을 해왔는데 수십 년간에 벌어진 격차를 단순히 1, 2년 만에 따라잡을 수는 없겠죠.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의존도가 정말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기 때문에 양쪽 다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런 국면이 지속되는 게 결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게 일본 수출 규제 6개월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수출 규제 조치가 풀렸을 때 그때가 더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했다고 하죠. 하지만 공장 증설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 일본에 비해 떨어지는 이 경제성을 극복해야 하는 큰 숙제가 남아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우려가 들더라고요. 만약 수출 규제 조치가 풀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고순도 불화수소를 개발하기는 했지만 대기업들이 이걸 대량으로 납품받아서 완성체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면 많은 공장에서 고순도 불화수소가 꾸준히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공장을 다 짓지도 못했는데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풀렸어요.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시간을 아껴야 하니까 일본 거를 이제 수입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기업은 실컷 연구 개발했는데 공장 짓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거기 인력이 또 투입돼야 돼요. 사람 뽑아야 되죠. 사람 또 훈련시켜야 되죠.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나오겠죠. 너네 그럴 줄 알았어. 니네 거 아무리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엔 우리 거 쓸 줄 알았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예전에 그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 중소기업들도 반도체 소재 부품 분야에서 계속 연구 개발을 해왔는데 대기업에서 써주지 않았다. 노력을 게을리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국산화된 소재 부품이 있는데도 수출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곧바로 일본 거를 수입해 써버리면 우리 그 기업들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돼버립니다. 그리고 불화수소 얘기만 나오면 사실 우리가 공장을 지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규제를 낮춰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는 사람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나요? 규제를 낮추는 게 아니라 규제는 더 강화를 해야 되죠. 사람이 다치지 않게. 다만 규제를 강화해서 공장을 짓다 보면은 비용과 또 인력이 많이 들 거예요. 그 비용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든지 다른 곳에 쓰일 예산을 좀 아껴서 우리나라도 이런 부품 소재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게. 일본이든 또 어느 나라든 우린 더 이상 한국이랑 거래 안 해 라고 했을 때도 그래? 그러지 마. 우리도 다 힘이 있어. 우리도 능력 있어. 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자신감을 키우려면 공장을 안전하게 짓고 안심하고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급선무일 것 같아요. 정부가 제대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거나 대기업이 상생의 노력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 제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소재 부품 분야에서의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건으로 터지기 전에 제2의 제3의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이런 게 어디 있는지 이렇게 꼭 일본뿐만 아니라 대외 의존도가 높은 분야가 뭔지 얼른 알아내고 그 분야에서 우리가 자립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맞아요. 말은 쉬워요. 제가 만약에 머리가 좋다면, 정말 뭔가 능력이 있다면 그런 걸 앞장서서 만들겠지만 저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렇게 지금까지 상황을 정리하고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하찮은 능력은 있기 때문에 제 자리에서 제가 할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공감을 좀 해주시고 각자의 위치에서 또 열심히 일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다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근데 오늘은 좀 장소를 바꿔서 여기 서울역사박물관이에요. 촬영을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다 보니까 밖이랑 연결된 좀 테라스 같은 곳인데 조용한 장점은 있지만 좀 춥기도 하고 어두워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유익 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 한해 소망하신 일들 모두 다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